단위 가격 표시제입니다. 상품의 가격을 용량별로 표시하는 겁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의 USB 메모리 가격입니다. 같은 회사 제품인데 용량이 다릅니다. 128GB가 9,400원입니다. 64GB가 4,400원이죠. 32GB가 3,450원입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어느 제품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위 가격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128GB가 9,400원입니다. 1GB는 74원입니다. 64GB가 4,470원이죠. 1GB는 70원입니다. 32GB가 3,450원입니다. 1GB는 108원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단위를 숫자로 나누면 단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100원을 5로 나눴습니다. 20원이죠. 20원짜리가 5개 있는 겁니다. 단위를 단위로 나누면 단위는 없어집니다. 100원을 5원으로 나눴습니다. 20이죠. 5원짜리가 20개 있는 겁니다. 30도를 180도로 나눴습니다. 단위는 없어집니다. 6분의 1이 됩니다. USB 메모리 64GB가 4,470원입니다. 1GB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이거를 1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양쪽을 64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거죠. 1GB는 약 70원입니다. 128GB가 9,410원입니다. 양쪽을 128로 나눕니다. 1GB는 74원입니다. 32GB가 3,450원입니다. 양쪽을 32로 나눕니다. 1GB는 108원입니다. 16GB가 3,410원이죠. 양쪽을 16으로 나눕니다. 1GB는 213원입니다. 8GB가 3,160원입니다. 양쪽을 8로 나눕니다. 1GB는 395원입니다. 같은 용량을 구입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게 이겁니다.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4,470원으로 64G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원으로 몇 기가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양쪽을 4.47로 나눕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거죠. 1,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14.3GB입니다. 다른 제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28GB가 9,410원입니다. 양쪽을 9.41로 나눕니다. 이겁니다. 32GB가 3,450원이죠. 양쪽을 3.45로 나눕니다. 이겁니다. 16GB가 3,410원입니다. 양쪽을 3.41로 나눕니다. 이겁니다. 8GB가 3,160원입니다. 양쪽을 3.16으로 나눕니다. 1,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2.53GB입니다. 같은 가격을 지불했을 때 가장 큰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거죠. 100원을 2로 나누면 50원입니다. 나눠 떨어집니다. 분모 1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하나입니다. 5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죠? 50원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100원을 2.3으로 나눈 값이 이겁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 개 덩어리, 한 개 단위로 보겠습니다. 분모 2.3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하나, 0.3입니다. 소수점 0.3은 퍼센트로 계산하면 30%입니다.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나열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단위, 이 덩어리가 하나 0.3개 있습니다. 0.3은 퍼센트로 계산하면 30%입니다. 이 덩어리의 30%는 이겁니다. 세 개를 모두 더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100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값이 나누어 떨어지는 값이 아닙니다. 근사값이죠. 근사값입니다. 이 값도 근사값이 됩니다. 100원을 2.5로 나눴습니다. 40원입니다.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100원을 40원으로 나눴습니다. 2.5죠? 이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40원짜리가 2.5개 있는 겁니다. D를 A.BC로 나눈 값이 F입니다. F를 한 덩어리, 한 단위로 계산하겠습니다. F가 A.BC에 있는 겁니다. 180도를 3.14로 나눈 값이 이겁니다.
이걸 한 덩어리로 계산하겠습니다. 분모 3.14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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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0.14입니다. 0.14는 퍼센트로 계산하면 14%입니다. 이 덩어리가 한 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0.14개 있는 겁니다. 모두 합한 값은 이게 됩니다. 정확한 원주율은 알 수가 없죠. 몇 년 전 기사입니다. 소수점 아래 62조 8천원까지 계산했답니다. 원주율을 사용할 때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만 사용을 해라 이런 규칙이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대략적인 원둘레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3.14를 곱해주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원둘레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3.141592 정도면 되겠죠? 더 정확한 원둘레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3.141592 6535를 곱해주면 됩니다. 원주율을 3.14로 놓겠습니다. 3.14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1라디안의 값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64GB가 4,470원이죠. 1GB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양쪽을 64로 나눠줍니다. 1GB는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됩니다. 3.14 라디안이 180도입니다. 1라디안 값을 알고 싶으면 양쪽을 3.14로 나눠줍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거죠. 1라디안 값은 이겁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 개 덩어리 한 개 단위로 보겠습니다. 분모 3.14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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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0.14입니다.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나열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덩어리, 이 단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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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0.14, 14% 있는 겁니다. 이 각도의 14%는 이겁니다. 4개 각을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180도에 가까운 근사값이 나옵니다. 원주율이 3.14일 때 3.14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1라디안일 때 각의 크기는 이게 되는 거죠. 원주율을 3.141592로 놓겠습니다. 3.141592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1라디안일 때 각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양쪽을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값이 나옵니다.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의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분모가 증가했습니다. 3.14, 215, 92죠. 분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눈 값은 작아지는 거죠. 원주율이 3.141592 6535일 때 1라디안 값을 보겠습니다. 3.141592 6535 라디안은 이게 됩니다. 양쪽을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1라디안일 때 각의 크기는 이게 됩니다.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180도는 3.14 라디안입니다. 1도가 몇 라디안인지 보겠습니다. 양쪽을 180으로 나눠줍니다. 1도는 0.1744 라디안입니다. 여기에 180을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m일 때 원둘레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원에서 지름의 길이에 어떤 숫자를 곱하면 원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어떤 숫자가 파이가 되는 거죠. 지름에 파이를 곱하면 원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4천년 전에는 원주율을 3.12, 3.16으로 계산했답니다. 원둘레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12.5m, 12.64m가 나옵니다. 기원전 250년에 그리스의 수학자가 원주율이 3.14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원둘레의 길이는 12.56m가 됩니다. 700년이 지났습니다. 중국의 수학자가 원주율이 3.14, 1592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수호점 이하 4자리를 더 찾아낸 겁니다. 원둘레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두 원둘레의 길이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1cm가 약간 되지 않죠. 6.368mm입니다. 이걸 찾아내는데 7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둘레의 길이는 소수점이야 숫자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원주율 정의입니다. 원주율은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율입니다. 원주율은 비율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비율을 보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수가 있습니다. A, D입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B와 비율입니다. 두 수를 A 대 D, 3대 2 이렇게 표현하는 게 B입니다. A 대 D, 3대 2 또는 D에 대한 A의 B로 읽습니다. 뒤에 있는 D가 기준량입니다. 앞에 있는 A가 비교량입니다. 이 B를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는 게 비율입니다. 분모인 D가 기준량입니다. 분자인 A가 비교량입니다. D에 대한 A의 비율로 읽습니다. D분의 A가 1이면 기준량과 비교량이 같습니다. 증가량, 감소량이 없습니다. D분의 A가 1보다 크면 비교량이 기준량보다 큰 거죠? 증가한 겁니다. D분의 A가 1보다 작으면 비교량이 기준량보다 작습니다. 감소한 거죠. 이 비율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신문 기사입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상추값이 많이 올랐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이게 기준량이고 이게 비교량입니다. 전년도 23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808에 1881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1보다 큽니다. 증가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1은 이미 있는 기준량입니다. 이게 증가량입니다. 소수점 읽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A는 100%입니다. B는 10%입니다. C는 1%입니다. D는 0.1%입니다. 0.04죠? 4%가 증가했습니다. 평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419분의 1881입니다. 이겁니다. 이런 단어가 없는데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상추 가격 상승률은 1.32588이 됩니다. 몇 %가 증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거를 바로 퍼센트로 계산하면 됩니다. 32%가 증가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6월달이죠. 891분의 1881입니다. 이겁니다. 증가율은 2.11입니다. 몇 %가 증가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111%가 증가했습니다. 이 개념을 여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둘레 길이의 비율이 파이입니다. 이 파이가 원주율이 정해진 값이 아니라는 거죠. 대략적인 원둘레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3.14를 사용하면 됩니다. 정확한 원둘레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3.141592 이걸 사용하면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2m인 원이 있습니다. 원둘레, 원주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원주율이 3.14일 때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원주율이 3.141592일 때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원주율이 3.141592 6535일 때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두 원둘레의 길이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1cm가 약간 되지 않습니다. 6.368mm죠.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굵기가 0.12mm라고 합니다.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가 되는 거죠. 두 원둘레의 길이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길이입니다. 잠수함입니다. 완벽한 원, 진원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수압 때문에 사고가 난답니다. 머리카락 1개, 2개 이내의 오차로 잠수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수점이야 많은 숫자를 사용하면 완벽한 원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를 보통 원에 가까운 타원이라고 합니다.
지구 반지름의 길이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 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지구 지름의 길이에 원주율을 곱하면 지구 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원주율이 3.14일 때 지구 둘레 길이입니다. 원주율이 3.141592일 때 지구 둘레 길이입니다. 원주율이 3.141592 6535일 때 지구 둘레 길이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차이를 보겠습니다. 20km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하고 이거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미터로 계산하면 8m입니다. 지구 둘레가 4만 km가 넘는데 8m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별로 의미가 없죠. 예전의 과학 기사입니다. 원주율을 15자리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원주율이 3.14일 때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원주율이 3.141592일 때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원주율이 3.141592 6535일 때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반원일 때 원둘레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이게 절반이죠? 이겁니다. 반원일 때 원둘레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이게 절반입니다. 이거죠? 반원일 때 원둘레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이게 절반입니다. 이겁니다. 반원일 때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원둘레의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2m죠? 2m입니다. 반원의 둘레의 길이는 6.28입니다. 이 길이는 0.28m가 됩니다. 0.28입니다. 0.28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하나 0.14가 됩니다. 반원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가 180도입니다. 이 180도를 1대 0.14로 나눕니다. 반원의 각의 크기 180도를 이거를 합한값 3.14로 나눕니다. 이게 되는 거죠. 이 각의 크기는 이겁니다. 이 각과 같은 각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 두 개죠. 이 각의 크기에 3을 곱하면 이 각의 크기가 됩니다. 이게 되는 거죠. 이 각의 크기는 대략 172도입니다. 전체 180도에서 이 각의 크기를 빼면 이 각이 나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이 각이 하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각이 이게 되는 겁니다. 1700년대에 과학자 수학자들이 육신법을 사용하는 건 불편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나온 게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원둘레의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죠? 이 각의 크기는 이겁니다. 이 각의 크기를 1로 놓자 약속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단위를 붙여줍니다. 라디안이 되는 거죠. 이게 1입니다. 이 각도 1이 되는 거죠. 이 각도 1이 됩니다. 세 개를 합해보겠습니다. 3 라디안이 됩니다. 이만큼이 남았죠. 이 각의 크기가 1 라디안일 때 이 각의 크기가 몇 라디안인지 알고 싶으면 비례식을 만들면 됩니다. 이거죠. X값은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3.14와 같은 값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파이가 되는 거죠. 이 각의 크기가 이겁니다. 이거를 1 라디안으로 놨습니다. 1 라디안이죠. 1 라디안입니다. 여기는 0.14 라디안이 됩니다. 모두 합하겠습니다. 3.14 라디안입니다. 이거는 파이가 되죠. 이거는 180도가 됩니다. 180도는 파이가 되는 겁니다. 원주율이 3.141592일 때 이 반원에서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이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원둘레의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둘입니다.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B를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겁니다. 반원이기 때문에 180도입니다. 이 각을 이렇게 나눕니다. 180도를 이걸로 나누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 각의 크기가 이겁니다. 이 각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180도에서 이 세 개 각을 뺍니다. 남은 각은 이게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원둘레의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죠. 이 각의 크기를 1라디안으로 놓습니다. 이 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 됩니다. 이런 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3라디안이 됩니다. 이 각의 크기가 1라디안일 때 이 각의 크기가 몇 라디안인지 보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각의 크기가 몇 라디안인지 계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거하고 거의 같은 값이죠. 이 각이 이거죠. 이게 1라디안입니다. 1라디안이죠. 1라디안입니다. 이거는 0.14 1592 라디안입니다. 모두 더하겠습니다. 3.14 1592는 파입니다. 이거는 180도죠. 180도는 파이가 됩니다. 원주율이 3.14 1592 6535일 때 반원에서 원둘레의 길이입니다. 이거죠. 둘입니다. 남은 값은 이게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원둘레의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둘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반원이기 때문에 180도입니다. 이걸 합번값으로 나눕니다. 이게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원둘레의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이 각의 크기는 이겁니다. 이 각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180도에서 이 세 개 각을 뺍니다. 이 각이 나옵니다. 반지름의 길이와 원둘레의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각이 이겁니다. 이 각을 1라디안으로 놓습니다. 이것도 1라디안이죠. 이것도 1라디안입니다. 이 각이 1라디안일 때 이 각이 몇 라디안인지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각의 라디안 값을 0.14 15 92 65 35로 놓겠습니다. 모두 더하겠습니다. 3.14 15 92 65 35는 파입니다. 이거는 180도죠. 180도는 파이입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도 표시가 없으면 라디안입니다. 사인 1라디안, 사인 2라디안, 사인 3라디안입니다. 1라디안의 각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57도를 약간 넘어갑니다. 2라디안의 각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곱하기 1을 하면 됩니다. 3라디안의 각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사인 1라디안의 각의 크기입니다. 사인 2라디안의 각의 크기입니다. 사인 3라디안의 각의 크기입니다. 이 각을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1라디안입니다. 2라디안이죠? 3라디안입니다. 사인은 Y축입니다. 2라디안 값이 가장 크죠. 그 다음 1라디안입니다. 그 다음 3라디안이 되는 거죠. 사인 1라디안, 코사인 1라디안,
탄젠트 1라디안입니다. 1라디안의 크기는 57도를 약간 넘어갑니다. 45도, 57도입니다.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겁니다. 1보다 크죠? 사인은 이거분의 이겁니다.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죠. 탄젠트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 사인이죠? 그 다음 코사인입니다. 라디안을 도로 바꿔주는 계산기입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두 개 사이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라디안입니다. 1라디안이죠. 결과값이 다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180도를 3.1416526535.8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180도를 3.14159 또는 3.14159로 나눈 값입니다. 원주율을 사용할 때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만 사용해라 이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오는 거죠. 1라디안 값은 이게 원주율이죠. 원주율을 사용할 때 소수점 이하 몇 자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1415926535 라디안이 몇 도인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죠? 결과값이 이겁니다. 호두보입니다.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꾼 거죠. 원둘레와 원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달라집니다. 반지름입니다. 각입니다. 원둘레를 구해보겠습니다. 중등수학에서는 육신분법을 사용합니다. 고등수학에서는 호두법을 사용합니다. 중등수학에서 원둘레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2파이 r이죠? 3년 60도입니다. x도입니다. 이거죠? 고등수학에서 원둘레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고등수학에서는 이 각을 라디안으로 바꿔줍니다. 이거죠? x도를 라디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서 x도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양쪽에 180분의 x를 곱합니다. x도는 이게 됩니다. 대입하면 이게 되는 거죠? 같습니다. x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180도는 파이입니다. 양쪽을 18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도는 이게 되는 거죠? 1도에 x를 곱합니다. x도는 이게 됩니다. 이 개념이 익숙해지면 여기서 바로 180분의 x를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옵니다. 반지름이 2입니다. 각의 크기는 60도입니다. 원둘레를 구해보겠습니다. 2파이 r이죠? 3면 60도분의 60도입니다. 이게 되죠? 고등수학입니다. 이 각을 라디안으로 바꿔줍니다. 180도는 파이입니다. 양쪽을 3으로 나눠집니다.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게 되는 거죠? 반지름이 3입니다. 각이 37도입니다. 60분법 호두보입니다. 2파이 r이죠? 360도분의 37도입니다. 이거죠? 180도는 파입니다. 양쪽에 180분의 37을 곱해줍니다. 이거는 떨어집니다. 도만 남는 거죠? 이 도가 여기에 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80도는 파이입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적어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60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양쪽을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0도가 몇 도인지 알고 싶으면 양쪽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게 되는 거죠. 180도는 57도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조작을 해주면 됩니다. 양쪽에 180분의 57을 곱합니다. 이거하고 떨어집니다. 도만 남는 거죠. 57도는
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각으로 바꾸어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특수각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 각을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X축이죠. 이걸 기준으로 변환하는 게 좋습니다. 225도를 이렇게 바꾸면 사인, 코사인, 부호까지 다 신경 써야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바꾸면 부호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5분의 3파이가 몇 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쪽에 모두 5분의 3을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가 몇 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쪽에 모두 마이너스 6분의 11을 곱해줍니다. 5분의 7파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쪽에 모두 5분의 7을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쪽에 모두 마이너스 3분의 16을 곱해줍니다.